자, 저번 시간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뭐 분류, 농업 재해보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염이 뭔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염이 있으니까 이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보험.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 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염 중에서 모든 이염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염 중에서 보험이 되려면 이염 중에서 보험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염 중에서 보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첫 번째 이게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측이 가능해하고 다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돼요. 다수 동질적 위험. 요런 조건이 좀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고도 뭐가 어떻게 되냐냐 이렇게 있고, 사고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만약에 75세, 75세에 드신 분들이 75세 중에서 남자, 요런 거죠. 75세 중 5세, 남자, 1년 이내 사망 확률, 1년 이내 사망 확률. 요런 것들. 요렇게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측할 수 있죠? 75세 드신 분들의 남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하냐. 요거는 과거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치 통계를 쫙 보면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있으면 30세 여자가 교통사고로 1년 이내에 교통사고를 낼 확률, 또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이런 것들 통계를 다 낼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통계를 확률로 예측이 가능한 것만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보험을 붙이면 안 돼요. 막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보험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갖고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만 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 동질적 위험. 다수라는 것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75세에 1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뭐 1,000만 원을 준다. 뭐 이렇게 30세 여자가 교통사고 나서도 사망이나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기 쉬우니까 예를 들게요. 사망하면은 뭐 1억을 준다. 요렇게 하는데, 요런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위험 집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30세 여자, 이건 다수였잖아요. 다수가 동질적 위험. 30세 여자 중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느르 집단. 이게 동질적 위험이거든요. 이건. 자동차, 자가 운전자. 이런 집단, 만약에 이런 걸 동질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30세 여자, 자가 운전자, 요렇게. 요런 집단. 이게 동질적이죠. 이런 걸 동질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으로 든다면은 위암이면 위암에 걸린 사람, 뇌출혈이면 뇌출혈. 이게 뭐 30세 뇌출혈에 걸린 사람들, 50세, 60세 뇌출혈에 걸린 집단들, 요런 건데 다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요렇게 있어야 위험이 보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런 기본 존재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요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제 보험료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를 산출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요게 보험이거든요, 보험. 자, 요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게 요렇게 쫙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10명 있어요, 10명.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1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제가 간다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1천만 원. 이게 사망했을 때 10명이 있는데 자 1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봐요. 한 명이 사망했대. 한 명이 사망했으면은 여기 10명이서 돈을 얼마를 걷어놔야 안 부족해요? 100만 원씩 걷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이거 쉽게 하면 이 100만 원 내는 걸 보험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험료는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를 맞추거든요. 요걸 수지상중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다수 동질적 이염이 있어야 하는데 10명 가지고는 보험 집단 못 만들어요. 이거는 10명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지 10명으로 보험 집단 못 만들어요. 이게 최소한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요 정도는 있어야죠.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자, 수입 합계를 한번 딱 해봐요. 우리가 수입 합계 보험료라고 그러죠. 보험료를 내는 거를 보험료를 갖다 내놓으라고 해놓을게요. 자, 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회사에다 내는 걸 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료.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것, 돈을 받는 걸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금. 보험료. 내가 내는 돈, 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돈을 받는 걸 보험금이라고 하거든. 보험금.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예측을 해보죠. 자, 10명이서 얼마를 내는 거, 이게 돈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내는 거, 요거 내는 거, 이게 다, 이게 보험료, 이게 총 개죠, 이게. 수입 총 개죠, 이게. 이게 수입 총 개거든요. 다음에, 저 사망했을 때 1천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1천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몇 명이 사망했어요? 한 명이 사망한 걸로 예상을 했죠. 자, 요렇게 준 게, 이게 지출 총계죠, 지출 총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추잖아요. 맞추는 거. 이 맞추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수지상등 원칙, 이제 보험 이론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이거 수지상등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래서 좀 알아놓으세요. 수지상등,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 보험회사는, 은행에는 뭐예요? 은행은 여러분들 예금 받아서 그거를 대출해주고 운영해가지고 이자 주고 그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데, 보험회사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험료 싹 걷어가지고 나중에 지출을 합계하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이게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추거든요. 보험료 산출할 때. 요거를 갖다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수지상등 원칙에서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수입 총계 10명에서 돈 얼마를 내야 되냐? 1천만 원 사망하면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네모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수입 총계고 지출 총계요. 이렇게 수입과 총계와 지출 총계를 맞은 게 수지상등 원칙이요. 수지상등 원칙은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내면은 1천만 원 곱하기 10분의 1 요렇게 하시면 되죠. 요렇게 하면 많죠. 요렇게. 이게 보험료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이게 보험료. 요게 보험료라고 했거든요. 보험료. 이 보험료는 이게 보험금. 내가 받을 이게 보험금이죠. 보험금. 요렇게 되거든요. 자, 이를 갖다가 10으로 나눴어요. 이게 확률, 사고 발생 확률이죠.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확률이거든요. 요게. 예. 1을 10분의 1.
이게 10명 중에서 1명이 사고 났으면은 이게 확률로 10분의 1이잖아요. 10%잖아요. 10%. 요걸 사고 발생 확률이잖아요. 요렇게.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 과목 이제 가서 2차 1과목 가서 보면은 보험 이론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그래요. 급부, 반대급부 원칙. 자, 급부, 계약자 입장에 봤을 때 급부라는 것은 돈을 내는 거 보험료예요. 반대급부는 뭘 받아요? 보험금을 받거든요. 사고 났을 때. 급부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급부, 반대급부 원칙은 이건 보험료예요. 보험료.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내가 사고 났을 때 받을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게 보험료거든요. 이게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라는 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농작물, 이게 보험금, 이걸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것들 또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도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보험에 가입한 금액, 이걸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거든요. 요거 우리가 농작물 제험에서 요걸 갖다 요율이라고 해요. 요율, 보험 요율이라고 그래요. 보험 요율. 요렇게 보험 요율은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농작물 제험에서는 뭐 좀 나중에도 해드리겠지만 사고 발생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으면 내 농지가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피해를 본 것만큼 보상하니까 피해를 곱하면 그게 요율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하면은 요걸 갖다 우리가 요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 보험료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험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요런 거다. 요렇게 조금 이해만 해요. 이해만. 지금 잠깐 나중에 또 해드릴 테니까. 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냐. 수지상등에서 수입총계와 수입총계. 자, 얼마씩 내야 하잖아요. 10명에서 얼마씩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네모로 해놓고, 이 수입총계와 지출총계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입. 10명이서 보험료를 내는 거, 얼마씩 내는 거, 1천만원, 저 사망했을 때 1천만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한 명 사망한다. 요렇게 했을 때게, 이렇게 하면은, 그 보험료 10명이서 하면 100만원씩 내야겠죠? 이거 맞추는 거, 이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총계를 맞추는 거, 이렇게 100만원씩 해갖고. 200만원.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수입과 총계 지출을 맞추는 게 수지상등 원칙이에요. 이 수지상등 원칙에서 보험료를 구한다. 그럼 보험료는 이 1,000만원 내가 받을 보험금이에요. 이게 보험금을 갖다가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요거를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는 산출한다. 수지상등에서. 그리고 요렇게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보험료는 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고 한다. 이 급부 반대급부 원칙에 의해서 개개인 낼 보험료 있잖아요. 개개인 낼 보험료는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상등 원칙에서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춘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맞춰진다. 보험료, 개인이 낼 보험료는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 농작물 제거하면 뭐 보험료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알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지금 10명에서 1명 사고 난다는 가정하에서 100만원씩 걷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예측을 지금 우리가 이거 10분의 1하고 10% 1년 뒤에 사망할 확률을 10%로 예측을 해서 해가지고 보험료를 걷어놓은 거예요. 100만원씩. 만약에 근데 여기서 2명이 사고 나버려요. 2명이 사고 나버렸다. 그러면 2천만원 있어야 되거든요. 돈 부족해버리거든요. 이게 부족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물어내야죠. 나머지 다 보험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요러면 확률적으로 예측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예측을 하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10명 가지고 해갖고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확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서 1명이 사고 날 수도 있고 2명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보통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 75세 남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확률이 10%다. 요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 집단을 갖다가
10명 가지고 이렇게 확률로 예측해 갖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모집단이 커야 된다는 거죠. 모집단이. 10,000명, 20,000명 요 정도는 막 돼야죠. 모집단이. 그리고 그래야 그 확률도 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맞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 동질적 위험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험은. 요렇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두 명 가지고 예측한 거하고 20,000명 갖고 예측한 거 완전 틀리죠. 많아야 된다는 20,000명, 30,000명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률적으로 안정적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그렇게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은 돼야 보험화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수 동질적 위험이 있는 것을 보험화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뭐 괜히 내가 주저리 쪽에 얘기했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요렇게만 듣고 가요. 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총계해서 수리상당 원칙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을 원칙, 들어올 돈 총계와 나갈 돈 총계를 맞춘다. 수지상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낼 보험료를 결정을 하는데 개인이 낼 보험료는 내가 받을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면 된다. 요렇게. 농작물 제어보험에서는 이런 것을 이거 보험료를 갖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다. 보험 가입금은 내가 회사와 약정해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이거 용어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이요. 내는 돈. 보험금 내가 받은 돈이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보로 요율이라고 한다. 보험 요율이라고 그래. 보험 요율.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그냥 요런 거다만 하고 요렇게 하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요거 나중에 보험 이론 가서 다시 좀 공부 또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보험의 이제 보험의 정의를 하나 해보죠. 보험의 이제 정의. 보험의 정의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로 이제 저번 시간 1시간 하고 이번 시간도 내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나갔어요. 이제 나중에 진도 그냥 금방 쫙쫙 나가니까 지금은 처음 입문 단계니까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 좀 답답해도 좀 듣고 와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해드린 거예요. 자, 보험의 정의는 이혐 결합 행위를 이혐 결합 행위예요. 이혐 결합 보험은 이혐 결합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뭐냐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다.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혐 결합 행위를 통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 보험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가입했어요. 이렇게 사고 나면 1,000,000원 주기로 한 거 10명에서 가입했어요. 사고 나면 1,000,000원, 사고 1,000,000원, 보험금 주기로 한 거, 사망이나 뭔 사고 났을 때게. 그러면 1인당 이거 한 명이 사고 났다고 해서 한 명 사고 났을 때게 1,000,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전부 다 얼마씩 산출을 해놔야 돼요. 1인당 100만원이죠. 10명이니까. 1인당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내는데 요 사람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보험은 이 사람도 100만원, 이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1,000만원 보험금 타갈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안 타가요. 요 사람들도 100만원 다 냈거든요. 이게 다 낸 거. 근데 요 사람도 100만원 냈는데 요 사람만 보험금 한 명 사고 나는 걸 내치겠죠. 원래는 이 중에서 누가 사고 날지를 모르니까 100만원씩 돈을 걷어가고 놓아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만 손실이 났어. 실제 손실 난 사람은 이 사람만 손실을 났단 말이에요. 났는데 나머지들도 평균적으로는 다 100만원씩 손실 난 거죠. 이렇게. 그거를 갖다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만원에서 손실이 났는데, 보험금인데 타갔는데, 나머지들도 평균적으로는 100만원 손실 난 걸로 전부 다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험료 된 거. 요렇게 하나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의 정의는 뭐냐. 보험의 정의랑은 다수가 다 동질적, 이염을 가진 사람이, 동질적 이염을 가진 사람이, 동질적 이염을 가진 집단이, 이염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모여야 돼요. 동질적 이염을 가진 집단이 다수가 모여서, 동질적 이염을 집단을 가진,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서, 보험료 회사에 내는 돈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게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요. 다수가 아까 10명 가지고는 안 되는데 10명 훨씬 많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 재산을 형성을 하죠. 공동 재산을 형성해갖고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입은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손실을 하다 현금이나 일정한 급여를 현금이나 일정한 급여 있잖아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금이나 현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일정한 급여 이렇게 한다는데 보험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들 동질적인 다수 집단이 모여서 보험료를 각출해야죠. 다수 집단에서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 재산을 형성을 해놔요. 돈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보험회사에다 쌓아놔가지고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야 돼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 돼요. 사고가 인위적으로 발생을 하면 안 돼요. 보험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우연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물건으로 그 똑같은 물건으로 또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게 보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 하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험의 정의 요거 있으니까 보험의 정의는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험의 정의는 이런 거 뭐 5점짜리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간단히 써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2차 1과목 가서 이제 본강의 가서 자세히 할 건데 그래도 요거 사전 보험의 정의 정도는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조금 해드렸는데 이런 거 이게 손해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잠깐 손해보험이랑 앞에도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법에는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건 상법에 상법에 별도 상법 보험편에 있어요. 보험에 관련된 증거 상법 보험편에 상법 보험편에 있는데 이쪽에 이게 독립적으로 딱 돼 있어요. 보험이 부합계약이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원래 거래라는 것은 모든 사적 단체고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돼 가지고 그 계약자들이 거기에 딸려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사 상관없이. 그쪽에 자기 의사를 반영해 원래 정해진 틀에서 내가 그냥 보험 가입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독립적으로 보험편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보험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보험도 기본적으로 영업행위요, 상행이에요, 상행.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기업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법에 상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에서 특별히 손해보험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없어요.
상법 638조에 상법, 그냥 듣기 마요, 메모지 마요. 638조에 보험계약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보험계약. 보험계약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거든요. 보험계약. 이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뭐냐, 보험료를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회사에다 보험료 지급해요. 사람은, 재산이나 신체, 재산 또는 생명, 재산 또는 생명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재산이나 생명. 요렇게 계약대 정의해놨거든요. 보험 계약에 대해서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법에는, 상법법에는 재산이면 이게 신체죠. 손해와 생명, 그 다음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같이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이라고 딱히 이렇게 딱 정의해 놓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손해보험은 전 시간에도 해줬는데, 손해보험은 뭐냐, 재산상의 손실 있잖아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재산상의 손실. 여기는 실제 손실 나는 거 실손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손보상. 이렇게 돼 있다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여기 인보험이라고 돼요. 인보험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 인보험이란다. 사람의 사망과 신체 내부 질병을 가서 보상한다. 질병 보상인데, 여기는 정액 보상이다. 정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정액 보상이에요. 정액 보상.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손해보험도 이제 막 생명보험처럼 사람 다치고 그러면 다 뭐 보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보험은 뭐냐? 생명보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인보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손해보험에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보험 뭐냐? 원래 인보험이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내부, 뇌출혈이 일어났다든가, 암이 걸렸다든가, 심장질환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기 내부에서 뭔 문제가 생긴 거를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과 사와 신체 내부에서 질병을 보상하는 게 인보험이고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밖의 보험은 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재해 같은 거, 뭐 상처나고 막 입원하고 이런 것들도 손해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재산상의 손실이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 그 다음에 신체 내부 질병을 보상하고, 가장 큰 건 정액보상인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손해보험.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실손보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 실제로 손실나는 거. 재산상에 실제로 손실하는 거.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실제 손해 난 것만큼 보장하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 자, 정책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정책보험. 이렇게 해놓다. 자, 우리가 보험은 민영보험이 있고, 공영보험이 있어요. 공영보험. 이거 사보험이라고, 이게 공보험이라고 하면 돼요. 공보험. 자, 민영보험 뭐냐? 민간 사기업들이 취급하는 거예요. 사기업. 무슨 손해보험회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기업,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거고,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 뭐 4대 보험 있잖아요. 실업보험. 이렇게 국민연금. 뭐 요런 것들을 갖다 공영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영보험은 사기업에서 하는 거. 근데 정책보험이라고 하는 거 뭐냐? 자, 이거 정책보험인데, 우리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기는, 그, 농작물 내용 정책보험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 취급은 일반 사기업들이 취급을 치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보전을 해줘요. 보전을. 요거. 그래서 정책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국가가 일부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왜 보장을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 보면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있잖아요.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왜 정책보험으로 해야 되냐? 정책보험으로 이유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요거는 이유 이런 거 알아놔야 돼요. 시장 실패 정책보험 같은 거는 요거는 시험에도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시장 실패 때문에 정책보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것은 자, 시장 실패가 뭐냐? 시장이 형성되려면 요거는 시장이 형성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돼요. 요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형성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요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물건 사고 파는데 내가 필요해야 돈 주고 사죠. 적당히 사서 가격이 맞아야 돼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농작물 재보험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시장이 형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이게 시장이 형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 실패는 뭐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걸 갖다 시장 실패라고 그러거든요. 시장 실패.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이건 무슨 얘기였어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 이거는 이유가 뭐냐? 이거 가장 시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수요와 공급에 보험료가 비싸요. 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안 돼 시장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비싸냐? 농작물과 재배는 가장 우리가 태풍 같은 거 여름에 자주 오잖아요. 태풍이 하면 광범위하게 와요. 광범위하고 피해 규모도 커요.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요와 받는 보험금과 자, 보험료는 내가 그랬어요.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요게 한번 농작물 같은 거 재해가 오면 광범위하게 한 번도 막 태풍이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쓸고 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를 많이 비싸게 내면 몇백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막 1000평인데, 내 돈 1000평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 300만 원씩 막 내야 돼요. 200만 원씩. 그럼 어떻게 내요, 요게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가입을 못 하거든요. 쉽게 하면 보험료는 아까 냈죠. 자가 내가 받을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광범위하게 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논 1000평 가입하는 1000평 하는데 보험료를 한 200만 원 받아야 돼요. 200만 원. 회사 입장에 200만 원 받는데 농민들이 이거 200만 원 낼 돈이 없어요. 농민들 그냥 가난해. 농촌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200만 원 내고 보험을 가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험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은 민간 사기업들은 이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 300만 원씩 오면 농민들이 그 보험 가입하려고 하겠어요? 가입을 안 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적게 받고 온다? 그러면 안 되죠. 수직운영이 안 맞는데 보험 사고 나버리면 회사 돈이 다 회사가 손해보는데 어차피 보험회사라는 것은 다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느냐.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냐, 국가가. 자, 보험료는, 자, 우리가 보통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그래요. 영업보험료.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있어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순보험료는 뭐냐? 보험료 지급, 보험금 지급 재원이에요. 회사 경비를 쓸 거예요. 회사 경비. 자,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춰갖고 자기 돈으로 안 하거든요. 이렇게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올 수입과 나갈 걸 딱 맞춰갖고 보험료를 산출해서 그만큼 받아들이거든요. 요런 걸로 하는 게, 이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일인데, 계류사들이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보험료 산출하고 이런 것들.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수지상등에서 맞춰가지고, 급부 반대급부 원칙에 의해서 나갈 보험료는 내가 받을 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영업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료는 내가 회사에 내는 거예요. 전체 영업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알아놔요.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받은 것은 영업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료는 뭐냐? 순보험료, 순전한 보험료가 있고 부가적인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순보험료는 뭐냐? 보험료 지급 재원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로 쓰려고 받아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구성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거 잘 알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1과목 보면은 보험료 산출하는 건 잘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보험료 산출하는 거. 보험가입금액에다가 요율 곱하면 돼요. 보험료. 그냥 그거 뭐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품목별로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도 할인 할증 있잖아요. 그런 거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다. 이런 거 알아놔요. 순보험료는 보험료 지급이 재원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 순보험료 있잖아요. 순보험료에 보통 순보험료의 50%가 정부 지원이에요. 정부 지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한 30에서 한 40% 있잖아요.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순보험료에. 그 다음에 순보험료 이렇게 되면 10에서 20%만 있잖아요. 계약자가 납입하면 돼요. 납입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가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 한 50%. 근데 적과전 종합하고 변은 순보험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좀 차등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충 한 50%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또 한 30, 40% 지원해줘요. 그래서 계약자가 부는 거 10에서 15%, 20% 정도 되거든요. 보통 계약자는 순보험료 10% 정도만 돼요. 보험료가 만약에,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회사 경비인데, 이건 전액 정부가 다 지원해줘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전액 정부가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정책보험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은 NH농협손보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NH농협손해보험회사에서. 거기 한 군데에서 취급하고 있거든. 농작물 재보험. 정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런데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기는 해요. 하는데 정부에서 순보험료 이렇게 50%나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고, 부가보험료 전혀 다 지원해주니까 계약자에서 10에서 20%만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한다. 정책보험이다. 요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보험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고 순보험료가 9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10만 원이다. 요렇게 원래는 이 보험이 성립하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계약자가 낼 돈 없으니까 90만 원에 한 10% 있잖아요. 10%에서 20%니까 9만 원, 한 9만 원 정도만 계약자가 보험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에 내가 보험금은 1,000만 원, 손해 난 거 있잖아요. 손해 난 걸 다 보상을 받거든요. 좋죠? 이게 사실 농촌 지원해 주려고 농작물 재보험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지원이나 뭐 재보험 같은 거를 또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내가 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손해평가. 자, 여러분들 교재 그냥 그거 쭉쭉쭉 보시면 돼요. 3페이지. 4페이지 손해평가 뭐 그런 거 쭉 나와 있어요. 자, 보험 목적물이라는 뭐, 벼면 벼, 사과면 사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보험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모르게 이런 거. 보험 가입한 거, 보험 가입 대상을 갖다가 보험 목적물이라고 하거든요. 벼, 뭐, 사과, 요렇게 뭐, 양파, 뭐, 요런 것들을 다, 뭐, 시설이면은, 원예 시설 하우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보험 목적이라고 그래요. 보험 목적. 보험 목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 보험 대상,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 대상. 손해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요런 거 했을 때 피해 사실을 확인해요.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1년의 과정. 1년의 과정을 갖다 손해평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손해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1년의 과정, 손해평가를 해서 보험금도 결정해야겠죠. 보험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했는데, 손해평가라는 게 뭐냐. 보험 목적물이 가입 대상에 있잖아요. 이게 벼면 벼, 사과면 사과, 양파, 원예 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피해가 왔을 때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현장을 이제 가봐야겠죠. 가봐가지고 피해가 있냐, 없냐. 요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 이제 피해가 본 부분은 어느 정도 피해가 받는가, 이런 것들을 싹 가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평가. 평가한다는 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뭘 조사하냐?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렇게. 피해 사실을 하고 가서 평가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요거 이 과목 있잖아요. 2차 손해평가사 이 과목의 조사 방법이에요. 사실 이런 거 보험금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이 쭉쭉쭉 있거든요. 가서 사과면 사과 가수원 갖고 나무 주수는 몇 주고 죽은 주수는 몇 개다. 그 다음에 한 주당 달려있는 과실수는 몇 개다. 뭐 이런 것들 막 조사하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그런 거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전산에다 쭉 입력을 해주면은 보험금은 자동으로 결정해서 나와요. 보험금은 자동으로 결정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가서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피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 사실 확인 같은 거는 거기다 이제 웬만하면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피해가 오면 태풍이 왔다 그러면 딱 다 알잖아요. 기상청 자료 같은 거 보면은 NH농협이 다 알거든요. 알면 딱 지정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요. 이게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들만 가서 쭉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사 항목, 뭐뭐뭐뭐 조사하라 이게 다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험금 계산도 알아야 되거든요.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게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보험금 계산하는 것들을 쭉 알아야 되거든요. 요걸 공부하는 게 이 과목 조사하는데 이 과목 조사 방법, 조사 뭐뭐뭐뭐뭐 조사하는 거야.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 쭉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조사 항목이고, 보험금은 어떻게 결정해갖고, 보험금이 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어떻게 나오는가, 요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하는 게 2차 2과목이거든요. 앞으로 손해평가사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2024년도부터는 손해평가사들이랑 이제 사전에 인수 제한, 인수를 하거든요. 이게 보험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를 해줄까 말까인가 이렇게 다 헐뜰 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뭐 실제로 그 과수원 가서 여기에 사과 밭이 있는지, 사과 주수는 몇 주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인수 단계에서도 조사를 나가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2차 1과목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 내는 거예요. 계약자가 보험 가입하겠다고 딱 신청을 하면은 이거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결정하는 걸 인수한다고 그래. 인수 제한이라는 해서 이거 어떤 그 안 받아주는 그 요인이 있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요거 검토를 해서 보험료를 걷는 것이, 보험료까지 받는 것이 1과목이에요. 1과목. 그 다음에 2차 2과목은 사고 났을 때 조사해야 될 항목들과 보험금 결정해갖고 보험금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게 2과목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보다 조금 제가 진도를 좀 나가고 약간의 이제 2차 1과목에 있는 것들을 지금 미리서 조금 해주기 때문에 용어 정의 중인데 약간 뭐 이게 갑자기 보험에서 수시상당의 원칙이 뭐고 막 급부 반대급부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자, 수시상당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예요. 전체 들어올 돈과 그 다음에 전체 나갈 돈,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맞춰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거거든요. 이게 전체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맞추는 게 수시상당 원칙이거든요. 이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그 다음에 보험료는 내가 받을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거거든요. 요게 급부 반대 급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다. 시장에 놓아두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책보험을 해서 요게 보험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인데 순보험료의 50% 정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지자체가 한 40% 지원해주고 계약자가 순보험료의 10% 정도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해평가할 때 들어가는 보험, 수수료 있잖아요. 비용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순보험료에 순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순보험료, 여러분들.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듣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반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오늘 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한번 쭉 듣고, 제가 한번 보고,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